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꾼 많은 아이디어들이 냅킨 한 장의 메모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AI 혁신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AI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을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장 정리는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AI 혁신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이 서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혁신을 진행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이 핵심 요소가 담긴 캔버스가 유용합니다. 공유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구성원들끼리 동일한 혁신 아이템을 개발한다 해도 이 아이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된 한 장의 캔버스가 공유된다면 모두가 핵심 요소에 대해 공통된 개념을 갖게 되죠. 투자자나 의사결정자에게 설명하기에도 한 장의 잘 짜여진 캔버스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11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4파트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나 AI 핵심 기능,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평가 지표를 포함하는 가치 창출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가치 제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학습 루프나 채널, 이 사용자를 포함하는 이 가치 전달 파트가 있고요. 비용이나 이 편익을 포함하는 가치 획득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작성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용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이 사용자를 정의해야죠.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얻게 될 최종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문제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구매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AI를 기반으로 이 개발된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구매자는 이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구매자와 사용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서비스처럼 이 둘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 정의입니다. 사용자가 지닌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해결이 필요한 이 불만사항이나 불편함, 이런 문제를 서술하는 겁니다. 문제 정의는 가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사용자가 만족하게 될 텐데요. 이 만족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종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해결될 때 사용자가 얻게 될 이점이 분명하게 문제를 서술해야 합니다. 문제 정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AI의 핵심 기능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할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인식 기능,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런 기능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를 이곳에 적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입니다. AI의 핵심 기능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할 주요 알고리즘 목록을 이곳에 기입합니다. AI 제품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태스크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 기업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한다면 그 내용을 이곳에 적으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입니다.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곳에 기입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이 소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술합니다.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소스가 여러 종류라면 목록을 정리해서 넣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알고리즘 선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알고리즘 영역과 동시에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습 루프입니다. AI 기능이 데이터 학습으로 구현되지만 이 데이터는 이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제품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내역, 이게 다시 제품의 기능을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경험과
학습 데이터의 선순환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할 것인지 그걸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내용은요, 사용자의 어떤 활동을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측정 방법과 매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데이터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트와 함께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AI 혁신 모델의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될 이 측정 지표를 정의 내립니다.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된 이 혁신 제품이 충분한 성능을 내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혁신 지표는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요, F1이 될 수도 있고요, 정밀도나 리콜, 서비스 사용 시간, 다양한데 이 작업 속성에 맞춰서 평가 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AI 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치 제한입니다. AI 혁신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이 기능적 그리고 이 경험적 가치를 적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처리 속도라든지 이 정확성, 효율성, 또 이 개인 맞춤화,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기능적 가치와 함께 사용자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가치는 AI 혁신 제품이나 이 서비스의 차별적인 속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에게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채널이죠. 채널은 AI 혁신을 통해서 창출되는 가치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이 가치 전달 채널, 그리고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 채널, 그리고 AI 제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이 관리 채널,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게 하는 판매 채널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은 혁신 비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혁신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이곳에 나열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제품 재구성, 품질 테스트, R&D 비용 이런 것과 함께 마케팅이나 직원 교육, 파트너 회사와의 어떤 제휴를 맺는다, 이런 AI 혁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이곳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AI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수익을 희생하게 되는 어떤 잠식 비용이 생긴다면 그것을 역시 이곳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은 혁신 편익입니다. AI 혁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이 대규모 고객 유치를 통한 광고 수익, 이렇게 AI 혁신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계량화되지 않은 이익도 함께 고려를 합니다. AI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세스의 속도가 향상될 수도 있고요, AI 효율화를 통한 이 업무 능률이 좋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AI 혁신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 무형의 이익도 이곳에 함께 제시합니다. 자, 캔버스 활용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처음 작성할 때는요, 시간을 되도록 많이 소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혁신의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이 초안을 빨리 그린 다음에 점진적으로 캔버스를 다듬어 나가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초안을 만드는 시간은요, 2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초안에 담기게 되는 내용은요, AI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입니다. 초안 작성이 다 되면은 이제 책상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시장으로 나가서 가설이 맞는지를 테스트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캔버스에 담긴 혁신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